안녕하세요, 조은세입니다. 우리 금양가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정말 내용 잘 준비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상장 폐지 반대라고 딱 두 글자 반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반대라고 꼭 남겨주셔서 우리 주주님들 힘을 좀 모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핵심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바른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D-Day 15일 이의제기 미 신청 시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상장 폐지 이의제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은 시장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기간은 주겠지만 정리매매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금양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상장 폐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영상 찍어 드렸었는데 9,000회 이상 좀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 주시면서 구독자도 한 120분 정도 눌러주셨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850개 이상 달리고 댓글도 224개나 달렸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금양 이 댓글을 좀 실시간에 보여드리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힘 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한 번씩 댓글 남겨주셔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실 수 있게끔 댓글에다가 상장 폐지 반대라고 혹은 반대라고 딱 두 글자만이라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확정에 대한 좀 분석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한 14분 정도 영상으로 좀 찍어 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 보시면 한 14분 7초 정도 되죠.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이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3월 22일 링크 남겨놨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류광지 회장은 누구인가, 그리고 금양의 성장과 2차전지 테마주의 돌풍을 불어왔다, 그리고 몽골 리튬 광석 논란과 불성실 공시, 류광지 회장의 배수해진, 무상증여 출자 전환, 의견 거절 쇼크, 감사 보고서 문제까지 겹치다, 금양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좀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크게 없습니다. 좌판이 우판이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오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금양이 이 평범한 이 주가 조작 사례들과는 좀 다르게 대놓고 이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이건 전 주가 조작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좀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가 장기간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승 배팅이 있으면 하락 배팅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하락 배팅을 장기간 강제로 막아놓으니까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에 좀 접어들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져버린 거죠.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으면 스마트한 매수 자금 들어오고, 만약 그 배팅에 실패하면 손절로서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것.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과열에 올라오면 스마트한 매도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만약 그 배팅이 실패하면 숏스퀴즈로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것. 이게 리스크를 건 만큼 리턴이 돌아가는 자본주의 원칙인데요. 이게 사기라면서 개미들을 선동해가지고 코로나 이후 증시가 대폭등을 했음에도 공매도를 장기간 중단시킨 결과가 이 대한민국 이 증시를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금양을 대놓고 추천을 하고 2차전지 평생 모으려던 영향력이 있던 투플런서들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박순영 이사님이나 신 소장이라던가 공매도와 금투세를 악으로 규정하고 정말 대규모로 선동하면서 결국 승리한 듯 했죠. 하지만 결국 금양은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면서 추천하던 2차전지 섹터는 중국의 공급 과잉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양은 시작일 뿐 앞으로 2차전지 기업들은 무너질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 부인께서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하셨는데 눈 감고 지지하시던 투자자분들과 선전선동을 일삼던 투플런서들, 대통령이 계엄을 해도 중립받고 말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 종교 마냥 구구처럼 지지하는 투자자들과 투플런서들, 상법 개정하면
기업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해서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뭐 좌판 우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 너는 뭐 정치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러실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지 회장님, 재선님의 찬성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재선님을 해서 책임지고 주주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견 조절을 한 거 다시 적정으로 바꾸게 된다면 어차피 거래 재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주주 가치를 다시 한번 상승시켜줘야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임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제 개인 번호입니다. 76764223번으로 찬성이라고, 재선님이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보내주게 되면은 제가 서류를 보내드릴 거예요. 모바일로 제가 이제 서류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그 위임장이 켜질 거예요. 거기다가 찬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서명해 주시고 전송 눌러주시면 저한테 오니까요. 빠르게 찬성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서 이 류광지 회장님의 재선님의 찬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류광지 회장이란 누구인가부터 좀 시작할 건데요. 2025년 들어서 국내 증시에는 유난히 좀 다사다난 소식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한때 2차전지 테마주 각광받던 우리 금양이 상장 폐지 위기 소식은 우리 투자들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주가도 완전 개박살이 났고 류광지 회장 극단적인 결단을 좀 내리게 이뤘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류광지 회장은 누구이며 금양을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그는 과연 금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류광지 회장은요, 고려대 법대를 좀 졸업한 후에 한때 대림그룹 계열사인 서울증권 금융매너로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나 금융업보다는 제조업에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됐는데 이 1998년도에 부도 위기에 몰린 금양의 과장으로 좀 입사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금양은 원래 1947년 설립된 화학기업이었는데요. 플라스틱 발포제 주력 생산을 했었고,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맞았습니다. 당시 류 회장은 단순히 몇 년만 다녀야지 하는 생각 금양에 몸을 담았었는데 결국 2001년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을 걷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가 맡은 금양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류 회장은 특유의 뚝심과 결단력으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자, 금양의 성장과 2차전지 테마주 돌풍으로 금양은 한때 이 플라스틱 발포제를 주력 삼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 다각화가 필요했죠. 그래서 류광지 회장은 친환경 에너지, 2차전지 소재, 수소사업 등 신사업에 눈을 돌렸어요. 특히 2023년 이후 금양은 2차전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CNT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 전도성 첨가제 사업에 좀 투자를 하면서 배터리 관련주로 부상이 됐는데요. 몽골 광산 개발에 뛰어들면서 리튬 공급망 확보선을 하면서 기장군의 배터리 생산 공장 기장포트 2까지 추진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양의 주가는 23년도, 24년도까지 급등세를 보였죠. 특히 2차전지 관련 이 테마가 화랑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몽골 리튬 광산 논란과 불성실 공시인데요. 2024년 하반기 금양은 이 몽골 광산 리튬 이 관련 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실체 논란이 제기가 됐어요. 몽골 광산 개발이 지연되면서 부풀려진 실적 발표에 대한 의혹이 생긴 거죠. 2025년 3월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하고 주가는 단숨에 5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 측의 설명을 믿었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은 대거 이탈을 했어요.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게 되면 엄청난 대거 이탈을 보였죠. 결국 상장 폐지 위기가 대두되면서 금양의 운명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류광지 회장의 배수의 진이 있었죠. 무상증여와 출처 전환. 회사가 흔들리자 류 회장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유 주식 1000만 주, 약 4,150억 원을 회사에 무상증여를 해서 대여금 3천억 원을 출자 전환하면서 부채 감소해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명을 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엇갈렸어요. 일부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직접 돈을 투입을 했으니까 신뢰를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 반면 이미 늦었다. 공시 신뢰도가 낮아졌다. 대처가 늦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양의 상장 유지 여부는 앞으로 이 경영 개선 계획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견 거절 쇼크, 감사 보고서 문제까지 겹쳤죠. 아까 이거는 정확한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 하단에 어제자 이제 거의 조회수 9천에 넘은 그 영상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볼 링크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25년 3월 금양은 또 다른 악재를 맞이했죠. 회사의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온 겁니다. 외부 감사에는 금양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는 회사의 그 재무 상태가 불투명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식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이 더 커진 거고,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거래소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양은 더욱더 위기에 처한 겁니다. 유광재 회장 그래도 빠르게 반응을 했죠. 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거죠. 자, 금양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금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사 의견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요. 2차 전지 사업의 실체를 입증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개선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유광재 회장은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과연 시장 이를 믿어줄지 미지수고요. 금양은 다시 기사 회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에다가 기사 회생할 수 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몇 개월이 이 금양이라는 기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임장을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모바일로 발송해드릴 건데, 발송해드리게 되면 사내이사 류광지의 선임권 해가지고 여기다 클릭, 핸드폰 이제 모바일로 보내질 거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본인 서명하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류광지 회장님 재선임 찬성해가지고 재선임해서 책임지고 주주 같이 상승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676422 3번으로 찬성이라고 두 글자 보여주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위임장 제가 모바일로 발송해드릴 겁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하시고 본인 서명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금양 주주님들이라면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 주주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사회생을 하더라도 신용과 자본을 잃은 기업이 돼서 주가 회복을 빠르게 우리가 하는 만큼 되기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금양 주주분들 중에 뭐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노후 자금이나 집장만 자금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숫자상의 손실을 넘어서 삶의 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와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반대해서 버릇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저는 겉만 보고 속을 오해한 격이라고 봐요. 단기 주가 흐름만 봐도 증자 철회에 환호하는 듯이 보일지 몰라도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1월 중순에 증자 철회 발표 직후에 이 거래에 의한 주가 30% 올랐던 적도 있었잖아요. 차트를 좀 볼까요? 1월달. 자,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공시가 철회가 지금 1월 17일 날 나왔잖아요. 1월 17일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상승을 재차해줬던 부분도 있는데, 커뮤니티 분위기도 되짚어보면 증자 철회 직후에 이래서 회사의 미래는 괜찮은 거냐, 당장 희석은 피했지만 돈은 어떻게 마련하자, 뭐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자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이 불안감, 그게 주가 하락과 소란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불안은 현실이 되는 거고, 증자를 막았던 금감원도 증자 철회를 반겼던 시장의 참가자들도 결국 감사 의견 거절, 상장 폐지 위기란 최악의 결과를 스스로 맞닥뜨리게 만든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차라리 그때 유상증자를 성공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론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증자를 무산시킨 것이 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양의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일부 언론 개인들이 유상증자를 들고 일어나서 증자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회사가 못 버텼다,
뭐 가해자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거리가 멀어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피해자입니다. 개인들은 금양 같은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이라면 모를까 소액 주주들이 기업의 증자를 결정 지을 힘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리고 금양 개인 주주들은 증자가 무산된 이후에 더 큰 혼란과 손실을 이제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당시 커뮤니티 뭐 이제 나왔던 건 얘기인데 익명의 설문 투표를 진행했었죠. 이게 그 주주들이 달궈하진 않았지만 회사를 믿고 따라가 볼까 망설이던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유상증자 할까 말까 이제 그 투표를 했었는데 60%가 넘어섰어요. 하자라는 쪽이. 그런데 금감원의 제동으로 지지부진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시간이 질질 끌었잖아요. 그러다가 초래에 이제 잠깐 반등을 했다가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다 다시 폭락, 이런 롤러코스터를 개인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겨우 대처를 했는데요. 또 일부 보도에서는 금양 주주 이제 주주들 보고서 리스크 높은 종목 몰빵 그 투기 세력처럼 이제 비추기도 했습니다.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지나친 말이죠. 어쨌든 코스피 200에 들어갔던 중견 기업이고 2차전지 테마에 유망주로 꼽혀서 증거사 리포트 꽤 나오던 회사였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들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꿈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제 힘의 절대적인 약자인 개인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두고 개인 투자자들 비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목소리 냈던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금융 사태 이후에 주주들은 뭐 분통을 터뜨린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전부터. 금감원은 우리를 보호한 게 아니라 죽였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는 도대체 우리 같은 이런 이제 편에 써서 죄송한데 개미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맞냐라는 그런 울분의 글들도 많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떤 분은 자기 돈을 더해서 회사를 살리겠다. 그걸 막은 게 누구냐. 울분을 토하신 분들도 계시고 냉정히 따지면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거니까 투자자들에게 꼭 이익만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양 주주분들이 증자를 해서라도 회사를 이제 투자하고 회사 살기에 바랬던 거죠. 오히려 그 기회를 박탈당한 채 상패 위기까지 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금양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어떤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상패 폐지 결정 어떻게 내릴지는 이제 기사 회생을 몇 수가 나올지 우리가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뛰겠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텔 개인들이 자초한 것처럼 호소하는 어떤 일부 시각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개인들이 애초에 그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제도와 환경에 희생이 되었다는 게 정확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일을 지켜본 많은 투자자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남 일이 아니다. 규제가 잘못 작동하고 시스템에 구멍이 나면 어느 종목 투자를 하든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같이 좀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말씀드려서 뭐 하겠냐마는 어떤 분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 만약에 유상증자 승인이 됐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블랙보드로 좀 보여드릴게요. 좀 간단히 쓰면서 정반대 시나리오가 있겠죠. 또 현실이 또렷하게 비춰준 거리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일단은 자금 확보로 재무적인 그 안정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예, 4,500억이면 금양 같은 규모의 기업에는 적지 않은 막대한 자금이 이 돈으로 계획한 공정 투자 진행을 하게 되면 채무 상당 부분 갚아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인이 의견 거절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의견 거절을 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 감사는 금양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공장 완공 자금 조달 여부를 들먹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이겠죠. 자금을 이미 손에 쥔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적어도 의견 거절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적정은 아니더라도 적정에 가까운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혹시 일부 우려가 있더라도 한정 정도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랬으면 상장 폐지까지 몰리는 최악의 상황은 없었을 거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4,500억이 이제 들어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장공장 건설 계획도 다 척척 진행이 됐을 겁니다. 유증 자금이 있으면 설비 발주부터 공사 인력 투입까지 가능했을 것이고 애초에 목표였던
2024년, 25년 초 공장 준공 일정 근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전문님이 밝힌 계획대로라면은 1월 이제 2170 배터리셀 1개 라인이었다. 그리고 당일 6월이었습니다. 증자가 이어졌으면 이 목표 현실 수량이 많이 높아지겠죠. 아마 26년 초나 이맘때쯤 배터리셀 출하되지 않았겠습니까? 긍정적인 뉴스도 흘러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금양 2170 배터리가 항상 해외 고객사 공급 이런 실질적인 뭐 그런 게 나왔겠죠. 증자 성공했으면. 주가가 희석되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져지는 거거든요. 계획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몽골이 조금 이제 삐걱은 했지만 중견 배터리셀에 대한 회사의 펀더멘탈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갔을 가능성이 여지가 훨씬 충분하다는 거죠. 초반에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니켈 97%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 실현했다 내용까지 뭐 완성한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었잖아요. 청사진 실행할 연료인 돈이 확보가 됐으면은 시장의 평가도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재필 대표님이 인터뷰에서도 이제 양극재 배터리 산업의 장벽이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술력도 중요하다. 투자도 중요해요. 투자도 중요한데 기술력도 중요하다. 그때부터 어쨌든 탄탄대로 뭐인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 했지만 돈줄 막혀 나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조달해서 예정대로 공장을 짓고 있었다라면 신뢰는 더 커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주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5만 원은 유지를 못했더라도 지금처럼 만원대, 만원 이하로 바닥을 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의 주식수가 늘어서 뭐 지분 희석이 생겼겠지만 살아있는 회사의 주식을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죽은 시체를 잡고 있는 건 아니라 그러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HAB도 마찬가지지만 HAB 수익 실현 저희가 한 3번 넘겠죠. 지금 또 떨어졌지만 그 FDA 실패로. 그래서 어쨌든 계속 물량을 모으다가 수익 실현 전에 이제 실현 안 한 거예요. 저도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회사의 주식을 손에 쥐고 있으면 미래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처럼 상패 공포에 떨면서 잔고가 0이 될지 모른다라는 이 위기는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좀 답답한 얘기지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상증자 정상적으로 맞췄으면 애초에 불성실 공시 벌점 7점이 발생하지 않겠죠. 7점이. 그럼 17점으로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관리 종목 피했으면 코스피 200 퇴출도 이런 불명예를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코스피 200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오히려 대규모 증자로 인해서 시가총액 증가로 인해서 지수의 비중이 좀 높아졌을 수도 있고 이건 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주가 방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됐을 겁니다. 증자 성공을 했더라면 관리 종목은커녕 차근차근 성장 스토리를 써가는 이제 2차전지 기업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게 정말 아쉽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증자를 무조건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좀 알리고 혹시 모를 불법이나 부정이 없으면 좀 확인을 했으면 시장의 판단에 좀 맡겨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금양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허황되고 공장도 짓고 있고 기술도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증자를 통한 돌파구를 한번 시도해보게 두는 편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가 좋았으면 금양 혁신적인 기업으로 살아남아서 더 큰 가치를 창출했을 것이고 만약에 진짜 결과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땐 시장 논리로 도태가 되는 것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시도조차 못하고 좌초가 되니까 이거는 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19만 원이 넘었을 때 시총이 12조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6천억밖에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만약 유증 승인이 됐었더라면 그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회 살리지 못한 뼈아픈 어떤 후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뭐 뒷부분에 별 내용도 없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선물 드릴 건데요. 종목이고요. 끝까지 보셔가지고 큰 수익 챙겨 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을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정말 어렵게 세력들에게 입수한 정보라 기존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진짜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최소 400% 이상 갈 종목이라서 우리 여러분들도 꼭 가져가셔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정보주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 유통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했어요.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이 박스권 매집이 장기간 진행이 됐고요.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박스권 상단 전고점의 매물까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돌파할 일만 남았다. 이 돌파를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대시세가 분출이 되는 건데 이거 트럼프와 엮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4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이 목표가 입수가 끝났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시작을 할 건지, 이 매수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목표가를 어디로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어디까지 종목 끌고 가서 매도하셔야 되는지도 잡아 드릴 겁니다. 종목명, 그리고 무슨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릴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공유 드릴 건데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 목표가 정확하게 제가 적어서 답장 보여드릴 거예요. 문자로 답장 보여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7676-4223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내가 구독자다, 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로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4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집은 끝났어요. 유통 비율도 20%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지금 돌파 나오기 전에,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겠죠. 이 세력들과 함께 매집해야 되니까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문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